여긴 국민 라디오. 예, 이런 변이 있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변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재용 변호사님은 이제 때가 돼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무슨 때인지는 다 아시겠죠? 이강철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시간을 조절하려고 하셨지만 재판 일정들이 겹치면서 부득이 참여를 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느냐? 그렇다고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혜숙님이시고요.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세월호 참사 그 유가족분 중에 한 분이었던 박보나 양의 어머님 되십니다. 오늘 모시고 잔잔한 이야기 그리고 화나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런 변이 간추린 2주의 주요 정치 사회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가정부로 일했던 여성 이모 씨가 조선일보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으로부터 인터뷰 대가로 450만 원을 받았다고 어제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TV조선 인터뷰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 아들 최모군이 최 전 총장 친자라는 조선일보 보도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사건을 처음 폭로한 군인권센터와 국방부 사이에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집단 구타가 윤일병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됐으니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방부는 구타 행위가 사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일병의 사망 시점을 두고서도 국방부는 윤일병이 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호흡이 끊긴 상태였지만 심폐소생술로 호흡과 맥박을 다시 회복했었다는 주장을,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당시 윤일병은 의학적으로 DOA라고 하는 사망 상태였다는 주장을 각각 펴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 본관 앞 농상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 특검 추천을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자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합의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이런 변이 간추린 2주의 주요 정치 사회 뉴스였습니다.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국리만 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탈출하려는 새누리당을 뒤쫓아갔을 뿐임을 알고나 있는가? 오늘 합의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의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정점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는 점에 가족들은 땅을 치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찾아와서도 이러한 특별법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가족들은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 그리고 가족대책위에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해온 국민들 역시 오늘의 여야 합의에 우려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 진실을 내다버린 여야 합의 따위는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필요 없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대입특례 개나 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예,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재정 변호사님은 이제 때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산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순산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 시도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병원에 계셔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순산하셔야 됩니다. 예. 이강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보시려고 했지만 잘 안 돼서, 제가 혼자 하게 됐고, 벌써부터 불안하다는 말씀을 지금 남산 스카이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예. 불안하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방송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 옆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분이시죠? 가족분이신 정혜숙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따님이신 박보나 양께서 나오셔서 그 악성 댓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하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특별법에 대해서. 네. 그 부분 잠깐 한번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그 소식을? 그 소식을 어제 김재동 씨를 만나서. 김재동 씨요? 예. 개그.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점심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또 연예인 만나서, 편안한 사람 만나서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페북이다 뭐다 열심히 하다가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급한데, 듣고 싶은데 못 듣고 열심히 차 타고 와서 이제, 광화문에 왔더니 오자마자 막 씩씩대는 유가족을 보면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이제까지 우리가 공든탑 무너졌다! 막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는 유가족들에게 저는 들었습니다. 네. 같이 들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렇죠. 어제 계속 단식하셨던 그 김용호님 같은 경우 막 네. 사실 격분을 하셔가지고 제 앞에서 격분해가지고 눈 돌아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단식을 많이 하신 상태라서 체력이 거의 없으셔서 특별하게 이제 크게 목소리를 내신다거나 하는 것조차도 힘드신 분인데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화를 내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긴장했었죠. 예.
그렇게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나서 화가 나셨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아마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은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왜 화가 났었는지 조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새누리당은 원래 우리랑 반대편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네. 정부, 그죠? 청와대 이런 쪽을 옹호하는 말을 계속해서 범인을 두둔하는, 그죠?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갔고,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저희랑 이제 소통을 시작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가자. 저희를 돕겠다. 저희를 버리고는 아니 유가족의 말을 담겠다. 자기네 거를 버리고라도 자기네 특별법을 버리고라도 유가족의 생각이 들어가는 특별법을 하겠다. 저희를 이렇게 지금 들으면 이제 가만히 소리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말과 행동이 달랐죠. 결과를 다르게 하면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이 모습.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의원들이 몰랐다. 예, 그리고 의원들도 몰랐다. 예, 의원들도 몰랐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그 독불 장군의 무슨 행보가 일어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 그 화는 그런 화였죠. 이 소통 안 되는 혼자만의 정치를 어떻게 그렇게 하죠? 국민에 의한 정치가 돼야 되는데 하물며 여당이 그러는 꼴을 막아줘야 되는 야당이 이건 야당이 아니죠. 제2 여당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항상 했지만 그 표시를 이렇게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다니. 그러게요. 지금 뭐 그 사진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광주광역시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보니까 새누리당, 들러리당 이렇게 붙였던 사진을 좀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을 자주 찾아왔었던 사람이죠. 그죠. 여러 번 만났고요. 악수도 여러 번 했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잘 표명했고 그래서 의사전달 잘 됐다고 생각했고 공감 형성이 잘 됐다. 그래서 혹시 그 전에 왜 있었잖아요. 뭐 철수 의원, 그분들 당대표였던 그분들보다 좀 소통이 여자라서 잘 되나 할 정도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당대표가 바뀌면서는 좀 더 그런 기대를 걸어봐야겠다라는 기대 심리까지 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예. 실제로 제가 본 모습도 꽤 됐어요. 그 국회 앞에 농성할 때 보면 항상 찾아와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 우려는 있었지만 1박 2일 그때 7월 23일, 24일 이렇게 1박 2일 행진할 때도 따라왔었잖아요. 그죠? 네. 따라오기만 했나요? 따라와서 또 집회 장소에서 본인이 나서서 유가족의 특별법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나 외쳤나요? 그렇죠. 전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그때 그 광화문 서울광장에서 모여서 24일 날 저녁에 기념 음악회가 있었을 때 본인들은 또 저쪽에 그 광화문 저희 농성 천막 뒤쪽에 해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뭐 뭔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청와대까지 가서 농성을 또 부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분들은 좀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족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뭐 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진 바는 없었던 거죠? 저희를 빼놓지 않고 하겠다. 저희한테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 뒤통수죠. 그러니까요. 예, 전혀 예기치 않게. 예. 저도 사실은 그 합의된 날 전날 제가 전해철 의원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하고 통화하기 전날, 그러니까 합의된 전날 국회의장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 제가 이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의장이 11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일 날 본회의가 열릴 거고 이 본회의에서 뭔가 될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임원분들이 다들 뭐 국회의장이 뭘 잘못 먹었나? 뭐 갑자기 뜬금없는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러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왠지 저는 마음이 걸려서 전해철 의원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해철 의원이 그 특별법 TF 간사니까. 그래서 뭐 들은 얘기 없냐? 어떻게 된다는 거냐?
라고 했더니,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며칠 동안 계속 협상을 하면서, 뭐,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든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 정도 이야기만 듣고 그런 내용을 이제 임원분들에게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보고는 드렸었는데, 가족 임원분들에게. 근데 갑자기 이렇게 통과되는 건 저조차도 생각 못 했고, 나중에 전해철 의원하고 통화해보니까 전해철 의원 본인도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협의 없음에 대해서 또 많이 이제 분노하셨지만 내용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합의됐던 내용은? 내용도 기가 막히죠. 내용도 태보도 이런 태보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뭐하러 우리 유가족이 계속 TF 하는 것을 지켜보고 또 협상하게끔 또 우리와 함께 하게끔 노력했던 이 모든 것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도 독선으로 그랬다는 게 이게 무슨 정권인가. 그러게요. 예. 정권이 이렇게 굴러가도 되는 건가. 그거 더군다나 야당이. 야당은 협의를 잘해야 되고 또 소통을 잘해서 국민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겨루기를 제대로 하게끔, 그래서 정치가 잘 굴러가게 해야 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주소를 모를까요? 주제를 모르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사실은 합의된 내용이 결국은 예전에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내놨던 안으로 그냥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내놨던 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처음 내놨던 안하고 좀 다르지만 가족들이 계속 농성하고 이러면서 새누리당이 질질 끌려왔었던. 그래서 더 이상 새누리당이 못 끌려가겠다. 선거 이제 재보궐선거 보고 나서 하자라고 했던 그 위치에서 바로 그냥 합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 특검 추천 권한을 원래는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야당이 행사하거나 또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은 그냥 현행 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추천하는 식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바로 그 안으로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마치 뭐 자기가 많은 것들을 얻어낸 것처럼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기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그런 뉘앙스다. 본인이 굉장히 많은 걸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특검 추천위원회를 만들게 되면은,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법원 행정처장이 한 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한 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이 한 명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게 돼서 총 7명으로 특검 추천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 7명에서 과반수 의결을 하니까 4명이 이제 결정을 하면 그 특검 후보가 올라가게 되는데, 법원 행정처장을 우리 사람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에서도 상당히 요직으로 꼽히는 데고, 거기 가려면 이제 정치권하고 어쩔 수 없이 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권으로부터 무난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법무부 차관이야 뭐 이러고 말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경험, 물론 지금 대한변협 회장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대한변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국회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라서, 이렇게 되면 또 국회 또 추천 중에 2위는 또 여당 추천이 될 테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대2 정도가 돼서, 근데 말은 4대3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원하시는 사람이 특검이 된다는 보장이 참 희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건데, 이렇게 하겠다고 한 새누리당의 손을 그냥 번쩍 들어주면서, 그러네요. 어떤 어머님은 그 합의 후에 터져나오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미소를 보고 분통이 터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런 분들이 많으셨죠? 네, 많았죠. 사진에 두 얼굴이 너무나 환하게 웃고 나왔죠.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희가.
분통이 아니라 진짜 뒤로 넘어가죠. 그렇죠. 예. 민생님이란 분이 이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어머님이 야당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런가요? 일당 독재.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 한 당이니까 당이 하나니까 네네. 결국은 일당 독재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백두너머란 분은 이제 뒷거래 있었나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물어봤죠 또. 예, 간사님 나와서 저희한테 변명이라고 대변한다고 와서 하시는데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유 묻고 그다음에 이제 뒷거래가 뭐가 있는지 우리를 빼고 했어야 되는 게 뭔가. 네. 그거 물었고 그러면 이제 그 물으면서 대답이 시원치 않았고 해명이 될 수 없고 저희가 납득할 수 없어서 저희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선거에 이용한 건가? 이렇게 슬픈 유가족을 저들은 실컷 이용해 먹고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버렸나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버렸을 때는 뭔가 얻으면서 버린 게 아닌가 그런 네. 의심도 좀 드는 그죠. 거죠. 네네. 사실 가족분들은 그냥 의혹이긴 하시지만 이런 어떤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네.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얻은 게 뭘까라는 예. 생각도 하고 이번에 뭐 선거로 인해서 뭐 끌려 들어가는 의원들 그 숫자를 주고받고 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고 그렇죠. 이번에 뭐 예. 수사가 야당의 의원들 향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분이 써주셨는데 이분은 진짜 노르웨이에 계신가 봐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멀리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이제 망신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도 참 국민으로서는 창피한데 예.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창피한 것도 드러내서 어찌 했든 국민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선을 지키는 그곳에는 뭐 세계적인 창피나 이게 창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분들은 이번 교황 방문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네. 정부나 여당에게 보다 좀 강한 압박을 가해서 좀 더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한 특검법안 제정을 위해서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셨었잖아요. 네. 그 부분 좀 얘기 잠깐 좀 해주실까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셨고 이런 것들? 예. 우선은 종교계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교황님을 초청하는 거니까 어쨌든 초청인지 교황님이 오시자고 해서 교황님의 그 의사에 응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황님의 말씀에 응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행사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니까 우리 교황님이 또 유별나시고 예,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또 함께 이렇게 슬픈 유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일침을 주시면 세계적인 관심이 여기에 쏠려서 국민이 뭐라고 해도 국민이 아무리 엄청난 국민의 숫자가 이건 아니다. 함께 울고 이 트라우마에 함께 빠져 있고 세월호 트라우마에 함께 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 없는 모른 채 하는 이 정부 여당을 좀 일침을 가해서 특별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기대감을 안 줬으면 되잖아요.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예 그렇게 종교계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이 유가족의 이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저희의 그 기대에 그것도 이렇게 빼앗아 버리니 그것도 여당이 빼앗았다면 저희가 좀 덜 할 것 같은데요. 야당이 등치는 이 모습은 정말 이거는 쇼킹입니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저. 아까 이제
이번 교황님이 좀 유별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점이 유별나신 거죠? 그분은 이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거나 이러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일날도 거린들,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맞다. 모셔다가 함께 그런 분을 초청을 하셨죠.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더 기대를 했죠. 세상에서 이렇게 가족을 잃은 사람이 300명이고 또 자식을 잃은 사람이 250명이잖아요. 이렇게 슬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팽목항에는 4월 16일 그대로입니다. 10명의 가족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10일이 됐나요? 이제 거의 다 됐죠? 예. 지금 4월 16일이 110일이 지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현상, 똑같이. 이 아픔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잃은 성모님의 아픔보다 예수님을 잃었던 성모님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 종교가 이 가장 슬픈 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머님도 이번에 그러니까 교황님의 일정이 14일 날 도착을 하셔서 15일 날 대전에서 뭘 하시죠? 15일 날?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행을 하시죠. 집행하시고 16일 날은 광화문으로 오시고요. 그 전에 이제 먼저 저희 유가족이 참여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14일 날 공항에 오시면 저희 유가족 중에 유가족 한 분, 그다음에 선생님 유가족 한 분, 그리고 그 일반인 유가족 한 분이 이렇게 배웅을 나가죠. 서울공항 쪽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나가셔서 만남이 잠깐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황님은 이제 청와대로 가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와대로 가시면서 그 길목에 또한 어쩌면 유가족을 볼 수 있는 광화문에 함께하고 있는 유가족. 지금은 뭐 광화문이 유가족의 집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전보다 훨씬 좋던데요. 전 보기가 굉장히 더 좋던데. 그런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던 광화문보다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때 한번 또 멀리서나마 먼발치에서나마 또 위로를 잠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15일 날 이제 그렇게 성모승천 대축일을 대전에서 하는 그곳에서 잠깐 협소한 장소라고 해서 35명 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잠깐의 면담이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얼마의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30몇 분 초대한데 그 세월호 가족분들이 들어가 계신 건가요? 그런데 세월호 가족들이고 대부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함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다 만나는 건 아니고요. 먼발치에서 이제 35명이 만나는 거고 그분 중에 단 10명, 10명이 면담을 10분이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한다는 그런 내용만 있고요. 그다음에 16일에 이제 시복시성 미사가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시복시성 미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좀 제가 있어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복시성 미사는 123위 시복시성 미사가 있는데 124일이죠. 시복시성 미사가 있는데 그 미사는 그 옛날 조선시대에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의 권력에 죽임을 당했던 그분들을 이렇게 하느님 품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추대를 하고 그분들을 그분들을 이제 그날 축하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똑같은 죽임을 당했던 정치권의 죽임을 당한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 그 유가족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정치권에 죽은 유가족들 그리고 그 옛날
그 옛날에 정치권에 죽임을 당한 그분들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공존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자리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주교 측에서 보면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예. 너무 아프지만. 예.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아픔과 현재 진행형인 아픔이 이제 합쳐지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그런 어떤 일정 속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교황님 직접 만나시기도 하고, 또는 뭐, 먼발치에서 뵙기도 하고 하면서, 세월호 어떤 참사의 의미나 내용을 좀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아마 뭐, 이런 어떤 교황님의 방문, 그리고 교황님과 가족분들의 만남, 이런 게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정치권에겐 상당히 부담이 좀 되나 봐요. 뭐, 자기들 딴에는 뭐, 자기네들 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좀 부담이 돼서 이제 새누리당도 급하게 좀 서둘러서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그 급한 새누리당의 요구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냥 응한 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아니면 어머님 말씀하신 표현에 따르면 아까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빌리면 야합식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분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이 좀 어제 기자회견도 좀 하시고 입장을 좀 정리하셨잖아요. 뭐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입장을 좀 정리하신 건지. 머리가 너무 띵하니까요. 어떤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 감정이네요. 그렇죠? 제 감정이 그렇고 새정치 민주연합이 원내대표 혼자 독단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야당의 모습을 버린 제2 여당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저희가 입장 표명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유가족과의 약속을 저버린 야당으로서의 면모가 없습니다. 정말 없죠. 그리고 야당이 그리고 어떻게 원내대표 혼자 독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야당 의원들 다 죽었나요? 야당 의원들 다 집으로 짐 싸들고 가야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기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전체적인 어떤 총의를 묻지 않고 취합하지 않고 뭔가 독선적인 행보를 보이면 기계에 있는 초선들이 항상 들고 일어났었다. 근데 보면은 이번에는 별다르게 이렇게 초선들이 발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야당이 야성을 잃어간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걱정은 좀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바로 이제 유가족에게 변명, 해명 하러 오신 의원님들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도 몰랐다 그러시죠. 본인들도 몰랐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는데 저희 유가족이 놀란 것만큼 그 대변하러 오시고 해명하러 오신 의원들이 놀라했던 것만큼 그 뭐 초선 의원들도 너무 놀라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못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님 뭐 지금 특별법에 대한 얘기를 쭉 특별법 합의를 여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네들끼리 합의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쭉 나눠봤는데 방금 이름은 써주시지 않고 점 3개 찍어 주신 분이라서 뭐라고 이거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좀 얘기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제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라는 어떤 국민 여론이 참 많다. 그러면서 그런 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여야 합의된 것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요런 식의 그 댓글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많이 이제 뭐 이야기된 거 아니냐. 뭐라는 내용들의 어떤 글들이 좀 많이 달려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여당이 압박은 받고 있는 거 맞구나. 여당이 뭐 교황님이 오시든, 그렇죠. 교황님이 오시니까 이제 외신, 그죠? 세계가 이제 주목하는 것에
있을 수 없는 이 국가의 치욕, 이것을 민낯을 드러내는 이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유포를 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연스러운 댓글이라고 보시기보다는 뭔가 조직적인 거고 조중동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그 집단들 있잖아요. 저희를 반대하고 집회까지 열고 이런 집단들을 이용한 그 모습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을 유포하는 거 보면 정말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압박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말에 그냥 억소리 내고 아이고 힘들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이만큼 가중치를 받고 있고 힘들어한다면 조금 더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글들 보고 힘을 빠질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한 번 더 힘을 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강하시다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신 면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걱정이 될 때다가도 또 걱정이 되다가도 또 현실은 힘드니까요.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워낙에 팽목항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감시 핸드폰까지 다 털리고 조작되고 없어지고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이제 느는 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 먹은 게 이거는 장기전이다. 오래 갈 것이다. 우리 뜻대로 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가슴을 열고 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거기서부터 짐작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은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특별법으로 지금 보셨잖아요. 뭐였죠? 특위? 해서 국정조사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졸속으로 파행으로 끝나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묻어가는지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늬만 특별법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결과를 딱 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이 우리는 이것을 다시 들춰서 낼 수도 없는 근거조차도 없애버리는 다시 들춰서 해명할 수도 없고 진상을 밝힐 수도 없는 그것으로 무덤을 덮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트라우마는 평생 죽어서도 아마 한이 안 풀리겠죠? 그러게요. 어제 어떤 아버님이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러 온 그 야당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법안은 유가족을 2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엉망으로 합의돼서 제정된 법에 따라서 니네들이 진상규명을 한답시고 설쳐되는 걸 보면은 그러면서도 실제로 진상규명은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망가져가고 묻혀져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못 견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공감대가 가족분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진짜, 어떻게 된 게 좀, 법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만드는 게 되다 보니까, 참 저희가 직접 그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위임해 놓은 우리 국민의 종이 좀 국민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맨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지들 잘났다고 저렇게 막 하고 듣지도 않고, 그죠? 하는 거 참 답답한데,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소통이 안 되는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네요. 국민은 다 죽었나 봅니다. 국민을 생각 안 하는, 국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우리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 딴 나라 국민이고, 별나라 국민이고, 정작 저희하고는 좀 상관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민생고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국민들. 그러게요. 유가족으로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머님도 단식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9일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단식 끝내고 나서 입원을 한참 하셨어요. 맞죠?
한참 했고 이제 의사도 아직 퇴원하면 안 된다. 일주일 정도는 더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외래 진료도 계속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도 사실상은 진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제가 뭐를 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속을 비우고 가서 오늘 검사를 하고. 어떤 특히 뭐 안 좋은 곳이 안 좋은 곳은 의사들은 말합니다.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제 심부전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심해서 콩팥이 양쪽이 다 쪼그라들어 있다. 너무 크기가 작으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절을 해야 되고 혈압이 올라가 있고 늘 이렇게 저들이 올리죠. 아니 늘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의사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예. 저 의사분들이 저희 가족분들 그 국회 농성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혈압을 재더니 한 말이 네. 다들 고혈압이 있으신 것 같다. 네, 네. 근데 40대 중반인 아버님 어머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다 이제 혈압이 전체적으로 높다. 네. 그리고 특정 몇몇 분들은 특히나 혈압이 굉장히 높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중에 제일 위험수위 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방송에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닌데. 근데 네. 이제 저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내가 저보다 더 아끼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가 죽었는데 안 그러면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급성으로 막 열이 나고 힘들고 이게 오더니 혈압이 올라가고 이러더니 뭐 쓰러질 정도. 예, 그렇죠. 그러면서 온 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말해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 안의 문제는, 내 병은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지속적이 왔는데 어머니가 몰랐을 뿐이다. 그러니까 라고 참사 얘기를 이후에 계속 있었던 건데 예, 하십니다. 이번에 단식으로 그게 드러난 것이다. 아니요, 단식이 아니라 아이가 죽었을 때 야. 죽고 드러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초음파를 병원에 가서 했어도 신장이 안 좋아서 한 적은 없고요. 신장에 문제가 있다, 작다, 사이즈가 작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혈압이 높다는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온 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크고 거기다가 자식을 잃은 아픔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려서 올 수 있는 병이 단기에도 올 수 있다. 저는 이제 애간장이 녹았다는 말이 이거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병이 이제 다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종합병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당장 수술하거나 이럴 것들은 아니니까 누워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는 어머님 한 분도 이제 하지정맥이세요. 네. 그래서 그 하지정맥은 사실 오랫동안 서 있고 그럼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참사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하지정맥이 오셨는데 심하니까 이제 수술을 받으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술을 받으면 광화문에 와서 농성도 못하고 못해요. 국회에 와서 농성도 못하니까 나 이거 다 끝나고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상태는 안 좋아지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특별법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 희생자분들이 피해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니네들 말대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안 해줘? 그런 얘기들이 진짜 제가 계속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네,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자꾸 더 하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겠죠.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병들이 있어요. 지병이 있던 분들이 그게 악화돼서 병원에 있고 수술해야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분들 지금 사이에. 가족분들 중에 너무 많고 또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가족들. 부모가 아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다니고 있고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조금의 휴식을 가지면서 이제 다시 정상이 아니겠죠. 정상은 아니나 일상으로 좀 조금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도 그래요. 남편도 잠을 못 자고 이러더니 무엇인가 쫓기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그 부분에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이거는 뭐 부모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그래요. 저희 아이의
아니요. 보나 말고? 보나 말고 이제 성은이가 있습니다. 성우의 동생. 네. 성은이는 어린 아이인데 장염이 걸리고 장염만이 맞다. 아니라 위염이 걸려가지고 제가 듣기로 예. 중학생이라고 그랬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예, 위험에 시달린다고 예, 그랬죠.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온 가족이 다 파탄이 나고 4월 16일 이후에 뭔가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살기 위해서 나와서 단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덜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죽음을 규명해야 되는 이 아픔을 이끌고 부모로서의 그 죄값을 덜기 위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 저도 뭐 좀 눈물이 좀 많이 나려고 그러는데 진짜 아버님 중에 어떤 분은 밤마다 네. 차를 몰고 나오셔서 아이 등굣길을 계속 반복하신대요. 예, 맞습니다. 왔다. 그렇게 해야 잠이 오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고 뭐 저같이 이제 주로 많이 일을 하시는 전명선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잠을 거의 못 주무신대요. 잠깐 자다가 또 눈 뜨고 잠깐 자다가 눈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소주를 한 2-3잔 정도 드시면 이제 잠이 오는데 그렇게 술을 먹다 보면 또 술이 늘고 자기가 또 이 슬픔 때문에 망가질까봐 또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시고 그래서 참 보면은 또 성호 아버님 그 서명 열심히 하시는 성호 아버님은 삶이 지옥이래요. 지옥이라서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다 그러고 성함을 다 얘기해도 되나? 예. 서명하시는 그 한상철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집에 가면 너무 괴로워서 웬만하면 집에 안 가고 천막에서 주무시고 그 분향소 천막이나 이런 데서 주무시고 그런 분들이 여럿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 조금이라도 사정을 알면 부모님들이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난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러니 진상 규명이 안 됐을 때 이분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 것 같은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도에서 10분이 다 안 나오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정말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나죠. 네. 그거를 지금 정치권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못하고 있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제가 만나봐도요. 못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아플 거라는 거를 아프겠다, 다 아프겠다지 얼마만큼 아플까는 짐작을 정말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내 일이 아니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시 중에도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담은 시인데 그 시 중에 제가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안다고 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알 수가 없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마 그게 가장 정확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울하게 해드려서. 네. 어떻게 일단은 노래 한 곡 정도 한번 50분쯤에 한번 저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노래 들으면 또 슬픈데 노래 참 들으면 또 슬픈 노래들이 참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많이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꿈도 있어요. 아이 하나하나의 꿈이나 희망 같은 거를 조금 잘 예술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 잘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슬양이나 봄이 이런 친구들은 좀 이렇게 그런 게 부각이 좀 됐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좀 아름다운 꿈들을 가졌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국민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그런 행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부터 해야겠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희 딸 보나가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뭐 총무팀에서 일을 하라 그러고 기록실에서 일을 하라 그러고 또 이제 그 있잖아요 댓글 조사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일하라 그러고 이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못하고 놓친 부분입니다. 놓친 게 아니고 진행형인데 드러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발표할 때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는 있습니다. 늘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저희 하는 꼭 중에도 해요, 있고요. 진짜로. 그래요. 예, 꼭 하라고 저도 가서 다시 응원해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2부에서 다시 만나뵈러 왔습니다. 1부 때 참 가슴 아픈 얘기, 또 화나는 얘기, 슬픈 얘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나머지 시간도 정혜숙 어머님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올려주신 댓글을 좀 보니까요. 왕싸가지님이 올려주신 댓글을 보니까 배우분들 문소리 씨를 시작으로 1일 동조 단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배우 강혜정 씨도 아마 단식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요. 예. 그리고 류승환 감독 혹시 어머님 세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감독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근데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단식을 또 하신다고 하네요. 내일 오전 11시라고만 되어 있고 세월호 농성장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광화문인지 국회인지 알 수가 없네요. 광화문이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네. 네. 저도 내일은 광화문으로 왠지 국회가 아닌 광화문. 저도 출근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신 댓글을 좀 보니까 광주 지역 조합원분들께 부탁하는 궁금해님이 댓글을 하나 또 올려주셨어요. 좀 공식적으로 새정치 니들 이럴 거면 지지 안 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좀 발표한 감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단체들, 거기에다가 이제 종교계 단체들까지 지금 이렇게 성명 발표 좀 해주시고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그죠, 세민연 한 이것의 만행을 지금 저지를 해주시고 예, 없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님 당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새겨 좀 들어주세요. 네. 예. 그리고 국민 라디오 나는 꼽살이다가 월요일 저녁 7시에요. 광화문 세월호 유적 농성장에서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미아 씨, 우석훈 박사님. 저 우석훈 박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김미아 씨도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선대인 소장, 그리고 김영민 PD님 함께 합니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요 방송 공개 방송이니까 아마 많이 와서 보시고 뭐 또 현장에서도 아마 참여도 하시고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요걸로 그날 있는 촛불 집회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가 제가 들었었는데, 월요일날 광화문 가야 되겠네요, 저녁에. 예. 많이 와주십시오. 예. 보니까 이제 광화문 쪽에는 좀 행사가 많은데, 의외로 국회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죠, 재미없죠. 의원들이. 의원들만 얼굴 보고 욕할 사람만 지나다니니까 예, 성질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국회도 뭔가 행사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죠?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가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저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거기까지 생각이 안 드는데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계신 분들이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죠. 의견을. 아까 김재동님하고 점심. 예. 어제 우연찮게 이제 인터뷰할 게 있어서 그래서 잠깐 만났었습니다. 요즘에 그 좀 유명한 분들
가족 기록단하고 같이 가서 인터뷰 예, 하시고 근데, 영상 녹음하시고 이렇게 예,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들러리로 갔던 거고요. 예. 저도 그런 들러리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던데요, 어제? 개인적으로 김재동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편한 사람이더라고요. 만나보면 되게 편하게 예, 이렇게 예. 해주시나 봐요. 네. 우리 보나도 같이 만났는데 보나가 너무 영광이다, 반갑다 이랬더니 그런 말 하려면 다시 오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본인이 얘기할 거를 네가 대신하면 어떡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커피숍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노란 리본을 현관 앞 뭐라 그러죠? 출입문 앞에 달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보면 들어가면은 서명지를 놓고 서명을 받고 있고 여기도 지금 내려고 가니까 지하에 커피숍에 카페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명도 받고 뭐 스티커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예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톡에 어느 분이 사진을 올렸던데요. 그 부대찌개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특별법 제정되면 1박 2일 동안 무료로 무료 제공 모든 식사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가게들이 좀 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별법 제정이 전 국민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어떡할까? 저는 변호사니까 특별법 제정되면 1박 2일 동안 무료로 법률 상담? 괜찮네요. 그런 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그럼 유가족은 또 뭐 할까요? 민변에 좀 국민카페도 2일간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민변 쪽 변호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서 1박 2일 2일간 무료로 법률 상담하겠다. 이렇게 좀 한번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뭐 이제 혼자라도 하셔도 괜찮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할 건데 저한테 과연 자문을 받고 싶으실까? 저는 가겠습니다. 혹시 자문 받을 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 좀 한 번씩 다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좀 모아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족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맞으신 거 맞죠? 맞죠. 재보궐선거에서도 야당이 이제 패배하면서 국민분들 또는 특히 야당이 스스로 세월호 피로감 이런 얘기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국민분들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지만 가족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가 좀 된 것 같은데 가족분들끼리 뭐 어떤 얘기들 요즘 많이 나누십니까? 저희요 특별법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특별법 하시고. 얘기죠. 그렇죠. 제대로 관철돼야 되고 우리의 뜻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를 생각하죠. 그러면 다 죽자.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유가족들은 힘이 빠져가면서도 오히려 정신적인 힘은 더 커가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낮은 자리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또 그렇게 정신력으로 더 무장되고 강해지는 그 과정을 유가족들이 거쳐가는 모습이 정말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들려는 그 전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쓰럽고, 같은 유가족으로서 보면서도 안쓰럽고 막 이러면서도 대단하다, 응원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전에도 위원장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세월호 참사가 준 아름답고도 슬픈 선물, 세월호 가족,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항상 괴롭고 힘들 때 옆에 계셔주는 가족분들이 또 가족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모습도 참 보기 좋은 것 같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시민분들, 국민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 사회를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길을 걷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번에 24일 날 국민들이 다 나오시고 또 이제 23일 날부터 걸었죠. 함께 안산에서 여기 서울까지 광화문까지 걸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봤냐면 3.1운동을 떠올렸어요. 3.1운동의 방방곡곡에서 나와서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길거리로 나온 시민들, 유가족들 그 모습에서 정말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나왔다. 그 생각을 하면서 3.1운동이 진짜 유관순 누나가 제가 된 느낌으로 그렇게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때 가족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지치셨어요. 왜냐면 국회 농성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진짜 어머님들이 닌겔을 주렁주렁 닌겔 그랬죠. 열매를 국회 열리게 해서 닌겔 다 맞으셔서 걸어가실 때 굉장히 힘드셨는데 저도 지금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고가도로 비슷한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한 분이 저기 뒤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들 뒤를 돌아보니까 길이 그 줄이 끝이 안 보이는 줄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다 놀라신 거예요. 지치시고 힘드시니까 이제 땅을 주로 보고 걸으시다가 예, 고가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어느 분이 이제 우연찮게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 엄청나게 긴 줄이 예, 그날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 서울광장에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15분간 박수를 계속 쳤대요. 계속 15분간 행렬이 이어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올 정도 긴 행렬을 이어서 특히 서울역 들어가셨을 때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었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아주셨죠, 그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쑥스러울 정도로. 이제 쑥스러운 거 저희는 벗어났습니다. 다 벗어 던졌고요. 제가 쑥스럽더라고요. 저는 별것도 아닌데 막 같이 박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약간 옆으로 도망갈까 하다가. 그날 저는 이제 단식 며칠째 됐고요. 그렇죠. 단식 그때 많이 하셨을 그래서 힘들 때인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게 시민들이 함께 하시니까 도리어 힘을 얻어가지고 더 건강한 느낌이 막 들었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치시다가도 또 힘을 내시고 지치시다가도 또 힘을 내시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제 또 다시 이제 힘을 얻어가시는 그런 과정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이제 왕사가지님이 또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부산 대책위가 또 부산 새정치 당사 점검에 들어갔다. 단식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고생이십니다. 고생하시고 새누리당을 이렇게 하셔도 참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이게 새정치까지 이렇게 해야 되다니 참 답답하죠. 그 새누리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이게 가끔은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있어요. 밀양이나 이럴 때 보면 할머님들이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할머니들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배우는? 실제로 보면 할머님들이 배우가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단체들이 모여요. 밀양으로. 할머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할머님들이 사실은 우리의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가 움직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움직이시니까 사회 단체들 어디가 배우냐 막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아니죠. 저희 유가족이 움직이는 거고 저희 유가족이 서명하자고 했고 그렇습니다. 행진하자고 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비밀을 드러내면 유가족분들이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가족분들하고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광화문 광장에 한번 놀러 오시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일 단식자들이 계시잖아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 앉으실 곳이 없는.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도 단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식 많이 하시죠. 그런 국회도 오셔요. 국회도 오셔서 일일 단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도 좀 놀러 오세요. 저는 주로 국회 담당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광화문보다는 심심합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시고 또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카톡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 그 십자가 순례단 광주 쪽 도보행진 사진 봤는데 새벽 6시인데 500명이 뒤에 붙으셔가지고 가족분들 3명, 4명 걸어가시는데 그 뒤에 500명이 붙으셨더라고요. 저희는 그것만 봐도 힘이 납니다. 그죠, 힘나시죠. 함께 하시면 저 유가족이 앞서고요.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함께 하시면 특별법 만들어서 그거는 생명선을 지키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거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시민분들이 도와드리는 거 또는 가족이 시민분들 도와드리는 것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지금 돕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정 변호사님이 지금 순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정 변호사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정혜석 어머니께서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중간에 또 방송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재정 변호사님과 이강철 변호사님 안부를 물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재정 변호사님은 출산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잘 하셔서 순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강철 변호사님은 오늘 같이 하고 싶으셨는데 사실 오늘 재판 일정이 좀 잘 안 맞아져가지고 오늘 나오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진행을 혼자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그 불안 속에서 저도 지금 불안합니다. 하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가족분이신 정혜숙님과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지치고 힘든 때인데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힘을 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또 교황님 또 오실 거라서 그걸 또 하나의 좀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이제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교황님 와도 또 교황님 심지어는 야 특별법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뒤에는 또 가족분들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가족보다도 우선은 이제 세계적인 정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이목이 쏠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실태를 알았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예, 또 가진 자의 횡포에 국민의 목숨까지 주고 나가야 되는 이것을 전 세계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 이 정치계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이 정치계를 지탄하겠죠. 예, 그 지탄은 결국은 창피하기보다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거를 고쳐나가는 그 과정의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알릴 수 있는 한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막았죠. 삼중파?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진실이 보도되지 않는 삼중파. 그 다음에 조중동. 예. 이곳을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건지, 진실을 어떻게 지켜 나가실 건지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해외가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좀 생각해 보셔서 이 창피함을 빨리 제자리로 돌리는데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계기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황 방문은 그렇게 되실 거고 교황 방문 때 만약에 안 된다더라도 가족분들은 지속적이죠. 이제 더 끈질기고 질긴 싸움을 시작할 거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저기 관 짜놓고 죽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단식까지. 아이고. 물도 안 먹고요. 소금도 안 먹겠다. 이러고 그래요. 단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유경근 대변인님, 네. 유경근 대변인님 아까 그 목소리가 좀 나왔었는데 그분이 이제 단식을 하시다 단식을 푸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단식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번 단식은 물과 소금도 안 먹겠다. 네. 사실은 저는 농담처럼 막 웃으시면서 다시 단식해야지 물하고 소금 먹으면 안 될 거야. 또 어떤 누군가가 유가족 제대로 단식했으면 벌써 실려갔다. 그러게요. 오늘 아침에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하고 소금도 안 먹어야 되겠군. 이러시더니 진짜 물하고 소금도 안 먹는 그 단식을. 네. 빨리 죽으라고 하네요. 응? 자식을 죽여놓고 부모도 죽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로 들리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물과 소금도 안 드시는 단식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좀 이제는 좀 정치권이 제대로 좀 화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교황님 오셔서 뭔가 계기가 되면 좋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가족분들은 힘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계속 더 하시겠다. 그것은 가족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생명선이라고 표현하셨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민의 생명선을 지켜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그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여러분들은 짐작만으로도 힘드신데 그걸 실제로 겪는 분들이 더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요.
사실 뭐 좀 약간 좀 궁금했던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좀 참사 이후에 100일이 좀 훌쩍 넘었잖아요. 네네. 생계는 어떻게 가족분들이 좀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희 생계요. 예. 뭐 4월 16일 이후로 생계가 제대로 안 되죠. 뭐 어떤 분들은 직장을 나가신 분도 있고요. 직장을 다니시되 이게 거기에 몰입할 수 없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딴 생각에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도 있는 거고요. 다 직장으로 가 있다면 싸울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냥 기존에 있던 돈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약간의 이렇게 기초생활 요 정도의 저희에게 지원을 약간을 했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어떤 아버님하고 아버님 한 분하고 제가 이제 담배를 피면서 얘기 나오는데 아버님이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통장에 10만 원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광화문에 계속 이제 농성을 하시는 아버님인데 야 어떻게 농성만 하는데도 돈이 계속 나가네, 돈도 없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 근데 그분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보상을 얘기하시지도 않잖아요. 진상 규명을 하자, 특별법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안 줘도 된다. 배상 보상도 없어도 된다라고 저희 유가족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지금 일반 시민이 그러면 유족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이요. 다 길거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길거리로. 예. 왜냐하면 한 번에 끝이어야죠. 이런 사태, 이런 참사 또 겪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겪으시고 또 아파하시고 또 잠 못 주무시고 이렇게 트라우마에 고통받으시느니 이번으로 끝내서 법 제정을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선이 지켜지는 거죠. 그걸 얼마나 지키는가. 인데 어쨌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거고요. 그런 일은 줄어들 거고.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일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계속 그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겁니다. 끊어버림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봅니다. 끊어버림이 없으면 더 악은 강해지겠죠. 이래도 되는 거구나.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용산 참사 때 여러 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한두 번 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했지만 많이들 하셨죠. 그렇지만 이게 금방 잊고 일상으로 돌아갔고 그랬더니 이 정권이 이래도 되나 보다. 죽여도 괜찮은가 보다. 또 넘어가도 괜찮겠다. 이번에는 300명입니다. 그다음에는 몇천 명이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내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없겠지. 저만은 아니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소중한 제 새끼를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희생됐습니다. 여러분 언제일지 모릅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나도 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바꿔주신다면 지금 막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셨죠? 재발을 방지하고 진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족분들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가족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요. 진짜 동참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 9일날 광화문 천막 농성 있는 쪽에서 문화제 있습니다. 와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머님 정말 힘들고 피곤하신데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